네, 시황 특징 좀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투자 전략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최근 증시 뚜렷한 이제 모멘텀이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고 등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저점에서 한 2%에서 3% 정도는 반등을 한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PER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현재 11.7배이고 코스닥이 50.1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12배가 평균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익과 이제 주가의 어떤 그 레벨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코스닥은 이제 50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평균적으로 한 35배, 32배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익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조금 좀 과열된 그런 모습, 그 정도의 뭐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조금 과열돼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내외적으로 1분기 이제 실적 발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영건님 그 리포트 통해서 중동 전쟁 우려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무하다고 보셨는데 국내외 이제 섹터별 실적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그리고 뭐 지금 뭐 금리라든지 뭐 빅스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투자 지표들은 좀 많이 센티먼트적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적 추정치는 국내적으로 계속 우상향 곡선 좀 그리고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경기 지표가 결국은 이제 실적 지표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고, 사실 실적 추정치는 조금 후행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이 이제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은 좀 됐잖아요. 2주, 3주 정도 됐는데 요 사이에 실적 추정치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에너지 섹터 뭐 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의 실적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 섹터의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IT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하면 IT 쪽 그 반도체 쪽의 실적의 추정치가 뭐 올라가고는 있지만 올라가는 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약간 우려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 에너지하고 금융 섹터가 또 이렇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포션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60% 정도 되죠. 포션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그 상당한 그 좋은 그 포트폴리오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미국의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한국도 이제 반도체 뭐 오늘 이제 하이닉스 실적도 나왔지만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됐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어떤 글로벌적으로 이제 IT 쪽에 올라가는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반도체 업종의 실적도 좀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반도체 업종만 너무 좋다라는 게 조금 일각에서는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 측면에서 항상 그래 왔었고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반도체라도 좋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기존 IT에다가 에너지, 금융 쪽의 실적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도 반도체가 결국에는 좋다라고도 진단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상향되는 그 업종에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겠는데 이 업종 중에서도 실적 상향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십니까?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죄송합니다. 반도체 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유틸리티, 자동차 실적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종목으로 보면 네. 좀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지 한화 엔진, 한샘, SK가스, JNTC, 유진테크, 삼양식품, 대주전자재료, LG이노텍, DL, 삼성증권, 두산, CS 윈드, 한미약품, 페노션 이런 종목군들이 1Q의 그 OP, 영업이익의 어떤 추정치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게 되면 연간 실적 추정치도 이제 덩그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고 테슬라 앞서서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이제 9% 감소를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반등하는 분위기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악재가 좀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전기차 공급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소문부터 해가지고 실적 시즌 전부터 약간 우려가 좀 있었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내연 기관이 다시 이제 다시 좀 유행이 되면 전기차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이제 염두를 했는지 이제 저가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을 염두를 해놓은 거겠죠. 저가 전기차를 뭐 생산하겠다.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스페이스 X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성장성이 이제 보이는 종목군들이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텀 피싱이 상당히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리고 감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이제 6천 명이 넘는 이제 인원들을 이제 감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 감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의 어떤 좀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좀 이제 받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전기차, 로보택시 등이 상승 동력 기회가 있고 최근에 감원 소식 같은 경우도 비용 감소로 좀 악재를 털어내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실적은 물론이고 PC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M7의 그 실적 발표가 뉴욕 증시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뉴욕 증시 빅테크 실적 발표로 좀 반등의 기회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많이 낮았던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비트하는 것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어닝 쇼크가 나오는 이런 측면에서 주가의 그 방향성은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간 1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연간 실적이라든지 뭐 내년 실적이라든지 이런 성장의 어떤 그 잠재력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이런 이제 특히나 이제 M7 종목군들에 대한 추적 추정치를 조금 더 이거를 또 어닝 서프라이즈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주가도 많이 올랐고 지금 상품 가격과 상당히 연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올 지금 이제 국제 유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 지수는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FOMC를 좀 4월 말 이제 FOMC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가 지수가 좀 계속해서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4월 말에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4월 말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수가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FOMC까지 좀 그 FOMC 결과 나올 때까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내도 1분기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됐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2.8조, 시장에서는 1조 원대 예상했고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서프라이즈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56%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좀 큰 어닝 서프라이즈고 이런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실적 추정치 상향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의 밸류에이션도 떨어뜨릴 수 있고 뭐 하이닉스의 어떤 밸류에이션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소비재이자 이제 경기 순환 업종이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같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는 어떤 중반 정도, 보통 이 사이클이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이런 사이클이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요 1년 반 정도에서 한 반 정도, 그래서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에서 세 개 분기에 이익이 올라가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이제 피크였단 말이죠.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 그때까지 아웃퍼폼하고 그 다음부터는 언더퍼폼하면서 그것이 이제 쭉 중수용주로 이제 가는 낙수 효과가 좀 관찰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이 작년 이제 3분기부터죠. 3분기, 4분기, 1분기 이렇게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데 이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경기 순환 사이클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필수 소비재라는 측면이 있고 좋을 때는 나빠질 수 있고 나쁠 때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죄송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종목도 죄송합니다. 순환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HBM 관련한 AI 관련한 이 메모리가 판매가 개선이 되고 낸드는 결국은 이런 이제 AI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높아지면 서버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낸드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거의 이제 호황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반도체 업종의 호황에 하이닉스가 제대로 중간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 HBM에다가 최근에 낸드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주가 순환 측면도 좀 고려해서 보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달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개선은 확인이 됐고 1분기 지금 이제 오늘 뭐 현대차, 내일 기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1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실적 발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글로벌 이 경기가 좋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LG 에너솔루션도 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한 38%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도 21%. 하나오션도 26%, HD 현대엘렉트릭도 한 55% 정도, 그리고 LG 이노텍도 실적이 한 30% 정도 추정치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25%. 보통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한 10%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극단적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주가에 이제 크게 잘 반영이 된다라고 일단은 통계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이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한 30%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하고 하이닉스도 한 6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추정치의 좀 변화가 좀 앞으로 좀 많이 일어나면서 연간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한국의 어떤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그 리포트를 보니까요, 5월에는 이제 배당주와 가치주 등에 주목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급투세가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요게 네. 이제 다시 좀 이연이 되는지 요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근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자 스킴이 바뀔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에서 27%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어떤 그 과세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단기 수익 매매라든지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한 그 그런 자본 차익에 대한 어떤 투자 스킴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스킴이 조금 더 유행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를테면 이제 배당주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내가 배당 쿠폰을 맞는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당 소득세는 15.4%로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투자세 양도소득세보다는 그 비율이 낮지 말이죠. 그래서 투자 스킴을 뭐 단기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거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스킴으로 옮겨갔을 때는 사실 이제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금융투자세가 이제 유행이 되면 한국도 배당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들도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배당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주주들의 어떤 그 이제 니즈에 맞춰서 배당을 다시 좀 늘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밸류업 정책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나오고 나서 정책이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예고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쨌건 이 기업들의 어떤 배당금의 그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뭐 연간이라든지 내년에는 그 배당을 좀 많이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가이던스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주라든지 배당주가 오히려 디펜시브 컨셉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5월 달에는 가치주하고 배당주 약간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배당주와 가치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